안녕하세요. DH의 짐네스틱 라디오 코치 DH입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강좌 영상으로 병물구나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시작하기 앞서서 이제 넘어가기 전에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들이 있어서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래 첫 번째로 제가 챕터를 두 개로 나눠서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번 챕터에는 사실 병물구나무에서 밸런스 훈련을 하는 것까지 가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챕터를 세 개로 나누기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트는 전에 올렸던 파이크 푸시까지 훈련 방법, 이번에는 병물구나무까지만, 그리고 그 다음 챕터 세 번째 챕터에서 밸런스 훈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거고,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조금 제가 얘기를 못 해드리고 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추가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강좌에서 제가 기본적인 아주 기초 훈련이나 모빌리티 훈련 같은 것들에 대해서 다 다루지 않고 갔는데, 그게 불필요해서, 그 훈련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의미로 뺀 게 아니라 영상 제작 과정이 있어서 그것까지 넣으면은 양이 너무 많아지고 다뤄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져서 어떤 영상의 좀 간소화를 위해서 좀 뺀 거지, 그게 불필요하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훈련도 꼭 하셔야 됩니다. 꼭 하셔야 되고, 제가 소개해드리는 어떤 훈련 방법만 해서 된다는 건 아니니까 그 부분을 좀 오해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훈련을 하실 때는 반드시 개인차를 고려해서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제공하는 방법만이 100% 진리다, 혹은 이것만이 물구나무로 가기 위한 절대적인 방법,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그냥 이런 방법도 있다, 그런 하나의 가이드라인 정도로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훈련을 하면서 이런 거는 신경을 못 써봤는데 이런 것도 한번 신경 써서 해볼까 하면서 이제 훈련 프로그램 좀 넣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나한테 이 훈련이 맞는지 아닌지 이런 것도 좀 체크를 해가면서 스스로 그렇게 훈련을 해가셔야지, 누군가 이런 프로그램이 좋다고 해서 반드시 이 프로그램에 집착을 해가지고 거기에 나를 끼워 맞추려는 그런 식으로 훈련을 하시면 잘 안 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내 몸에 대해서 내가 실험을 해보면서 좀 해나간다라는 그런 마인드로 조금 접근을 하셔야 되고, 좀 실험자적인 정신으로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나에게 맞고 효율적인 방식을 찾아 나가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영상을 보시고 또 스스로 좀 훈련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병물구나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병물구나무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이렇게 배가 벽 쪽으로 향하는 물구나무, 그리고 이렇게 등이 벽 쪽으로 향하는 물구나무 형태, 두 가지 연습 방법이 있는데, 일단 용어를 조금 정리를 할게요. 좀 간편하게 얘기를 하기 위해서, 배를 벽 쪽으로 하는 물구나무를 배벽 물구나무라고 하고, 등을 벽 쪽으로 하는 물구나무를 등벽 물구나무라고 제가 그냥 임의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배벽 물구나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일단 이 배벽 물구나무를 등벽 물구나무보다는 저는 순서상 요 배벽을 먼저 하시는 거를 조금 권해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요게 자세를 잡기가 조금 더 용이해요. 그리고 좀 더 부족한 부분, 특히 어깨 쪽에 부족한 부분이
쉽게 나타나거든요. 네, 그래서 요 자세를 먼저 다듬을 수 있도록 권해드리고, 그래서 일단 여기 자세를 보시면, 자세는 제가 첫 번째 강좌에서 말씀드렸던 프론핸드 스탠드 그 자세랑 똑같아요. 그 엎드려서 하던 거, 어깨 바깥으로 틀고 귀는 양팔 사이 정도로 오게, 그 턱 땅에 대고 있고 가슴도 대고 있고 벽에, 배만 벽에서 띄우고 골반이랑 허벅지는 벽에 붙어 있죠. 그래서 이게 앞 강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초 동작에서 쓰던 뭐랄까 움직임이 뒤에서도 계속 쓰인다는 거 아주 중요한 사항. 그래서 이 보면은 지금 벽이랑 손 거리가 엄청 가깝죠. 이게 초보자분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못합니다. 이거 이렇게 이게 아마 한 5, 6cm 정도 될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안 재봐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정도 되게 가까워, 거의 벽에 붙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어깨 모빌리티가 다 나오지 않으면, 손을 이렇게 많이 가까이 붙이게 되면 발이 뒤로 벽에서 떨어지면서 몸이 뒤로 훅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하시라는 뜻은 아니고, 이거는 제가 어떤 가이드라인의 영상으로 제작하던 거다 보니 좀 좋고 정확한 자세를 좀 보여드려야 돼서 이렇게 좀 영상을 찍은 거고, 일단 요 배벽 물구나무를 하기 위해서는 손과 벽의 거리 설정이 중요한데, 요렇게 보면 지금 이게 30cm 떨어져 있는 자세요. 여기 줄자 보이시죠? 줄자로 거리를 재서 제가 30cm, 손목 위치쯤에 30cm 거리를 두고 이렇게 물구나무를 서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 자세를 보면 이제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일단 고관절 움직임을 볼게요. 자, 이렇게 허리가 꺾이듯이 이렇게 서고 계시면 안 돼요. 이렇게 서고 계시면 안 되고, 고관절을 말아서 골반 후방 경사를 만들어서 이렇게 정리가 되게끔, 고관절이 정렬이 되게끔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 어깨, 여기 보시면 어깨가 손목보다 앞으로 나오게 되면서 요런 자세가 되면 안 되겠죠. 어깨를 열어서 몸을 안쪽으로 집어 넣으면서 어깨를 쭉 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깨를 최대한 밀어 올리면서 몸을 안으로 집어 넣으면서, 그래서 이렇게 되게끔 해서 어깨와 손목의 위치가 동일한 선상에 오게 만들어 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이 30cm 거리에서 만약에 자세가 안 나온다, 막 이런 형태의 자세가 나온다, 그러면 난이도를 스케일링 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 손의 위치를 좀 더 앞으로 나가는 방법도 있어요. 좀 더 벽과 거리를 멀게 만드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손과 벽의 거리를 무한정 늘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최소치를 30cm 정도로 설정을 하고, 이 최소치 거리에서 만약에 자세가 안 나오면 앞 단계로 돌아가시라고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바이크 푸시에서 좀 더 힘을 기르시고 오시거나 해서 30cm에서 자세를 좀 만들 수 있게 하시길 좀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어깨 열리는 것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깨와 손목의 위치가 동일선상에 오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어깨가 다 열렸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깨를
연다고 해서 가슴이 앞으로 제껴지면서 동시에 허리가 이렇게 꺾이게 되면 그거는 어깨가 열리긴 했지만 나머지 몸의 정렬이 다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건 일종의 보상작용으로 어깨를 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세는 어깨를 연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 어깨를 열기 위해서 단순히 어깨 근육의 신전성이 부족하다. 그러면 어깨 근육을 늘리는 단순 스트레칭이 도움이 되겠지만 대개 그런 걸로 해결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어깨 열림에 있어서 필요한 거는 몸이 정렬된 상태, 그러니까 할로우 바디를 유지한 상태에서 팔을 귀 위치까지 혹은 귀 바로 뒤까지 들어 올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사실 할로우 바디의 중요성이 좀 나타나는 거죠. 이게 할로우 바디가 단순히 그냥 물론 코어 훈련의 역할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단순히 코어만 단련시킬 수 있는 거냐라고 했을 때 저는 다른 목적도 있다고 보거든요. 이 할로우 바디 자세인데 보면 견갑골을 땅에서 뜨게 만들어서 들어 올려서 이렇게 몸이 약간 말린 상태, 허리가 땅에서 뜨면 안 돼요. 그리고 팔은 귀 바로 뒤까지 들어 올려주고 다리는 곧게 펴고 고관절이 펴지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는 건데, 여기서 이제 대부분 이제 회원님들 오시면 이 할로우 바디 자세를 전혀 못합니다. 일단 요 팔을 내려서 요 한 허리 위치쯤에 위치시켜두고 할로우 바디까지 오는 건 금방 오세요. 근데 팔을 들면은 드는 순간 허리가 뜨면서 와장창 다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완전한 할로우 바디 홀드 자세는 코어 훈련의 역할도 하지만 이 동시에 이 골반 후방 경사를 하고 이렇게 몸이 정렬된 상태에서 팔을 들어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모빌리티성 훈련도 같이 들어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핸드스탠드의 관점에서만 본다면. 이게 반드시 할로우 바디가 또 핸드스탠드에서만 쓰이는 건 아니에요. 이게 체조 동작들을 보면 할로우 바디랑 아치 바디랑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이렇게 기술적인 움직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제가 핸드스탠드에 국한돼서만 보자면 단순히 코어 훈련만은 아니란 거죠. 그래서 할로우 바디 되게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옛날에 초보자 때 훈련할 때 이거를 그래도 3세트 1부는 만들고 갔어요. 되게 힘들었거든요, 진짜. 지금 하라고 해도 다시 하라고 하면 진짜 할 자신이 없을 정도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할로우 바디 자체를 본 운동으로 썼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런 훈련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좀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할로우 바디를 원래 다루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결국 또 이렇게 다루게 되네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어깨의 어떤 유연성 훈련은 어깨에 뭐랄까 팔을 들어 올리는데 관여하는 근육들의 어떤 그 근육들을 늘리는 스트레칭도 중요하지만 스트레칭만으로는 자세를 못 만들고 어떤 몸을 정렬한 상태에서 팔을 귀 옆이나 혹은 귀 바로 뒤쪽까지 들어 올릴 수 있는 그런 훈련을 같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할로우 바디 상태를 유지하면서 디스로케이트 동작을 하거나 혹은 뭐 제가 첫 번째 강좌에서 소개해드렸던 숄더 플렉션 같은 자세, 그래서 그 봉을 들어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도 좋지만
봉을 귀 높이까지 들어 올린 상태에서 버티는 것, 이런 것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훈련을 좀 같이 해주셔야 이 어깨를 열고 핸드스탠드를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단순히 어깨 스트레칭만으로는 그게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조금 참고 사항으로, 이게 예전에 작년에 제가 회원을 티칭했던 회원인데 비포 애프터예요. 그러니까 우리 회원이 저한테 배우기 전에는 요런, 흔히 바나나 자세 물구나무라고 하죠. 요거를 한 10초 정도 버틸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했는데 더 이상의 어떤 자세 개선이 안 나오고 늘질 않아서 저한테 이제 배우러 오셨었는데, 한 4개월 정도 교정하는 훈련을 하고 기초 훈련부터 다시 하면서 이렇게 좋은 자세로 자유물구나무를 설 수 있게끔 훈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비포 화면처럼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해서 여기서 아무리 훈련을 해봐야 이렇게는 못 가거든요.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기초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어깨를 여는 것들. 그래서 이 회원분도 그냥 처음부터 새로 시작했어요. 왔을 때. 뭐 롱할로우 바디나 바이커 푸시, 벽물구나무 이런 거 다 거치고 이렇게 왔거든요. 그래서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기초 훈련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 만약에 뭐 내가 이 비포 동작처럼 이 정도에서 만족하겠다 하면 뭐 굳이 제가 뭐 말리진 않겠습니다만, 일자물구나무를 정말로 서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예쁜 자세로 서고 싶다고 하시면 기초 훈련을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거,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 다음엔 등벽 물구나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핵심은 일단 자세부터 먼저 한번 보죠. 이렇게 발을 차 올려서 등을 벽 쪽으로 향하게 해서 이렇게 자세를 잡고 버티는 동작인데, 일단 여기서 핵심은 발을 차 올릴 때 최대한 이렇게 벽에 발이 벽에 세게 닿지 않도록 살살 닿도록 컨트롤을 하시면서 차 올리셔야 돼요. 그리고 올라갈 때 보면 어깨 부분을 잘 보시면 어깨를 열면서 제가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요거는 조금 어려운데 다시 볼게요. 어깨가 회전하면서 열면서 그대로 열리면서 들어가거든요. 이거는 좀 어렵긴 해요. 어렵고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어깨를 회전하면서 올라갈 수 있도록 연습을 하시는 걸 좀 많이 권해드리거든요. 처음엔 잘 안 될 수도 있고, 어깨가 덜 열린 상태로 올라가서 어깨를 열어도 괜찮은데,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냥 제 경험상 그냥 이거는 자유물구나무를 할 때도 어깨를 약간 덜 열고 올라가서 다시 어깨를 여느냐, 아니면 어깨를 바로 열면서 들어가느냐는 조금 저는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뭐 결국에는 좋은 자세로 설 수 있으면 되는 건데, 저는 어깨를 좀 회전하면서 열면서 들어가는 거, 바로 열면서 들어가는 걸 좀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자유물구나무에서 이제 자유물구나무 상태에서는 정말 육안으로 잘 안 보이는 정말 미세한 움직임의 컨트롤로 중심을 잡거든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만약에 어깨가 덜 열린 상태에서 올라갔다가 다시 어깨를 열면서 자세를 잡는다, 그러면 움직임의 범위가 굉장히 커지면서 밸런스가 쉽게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혼자 물구나무를 훈련할 때 어깨를 바로 열고 들어가도록 좀 훈련을 했었어요. 그래서 벽에서 하실 때 먼저 좀 그렇게 좀 만들어 놓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거는 뭐 각자가 서는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요거는 참고만 하시고. 그리고 등벽 물구나무에서는 이게 이렇게 제대로 된 자세가 안 나오면 사실 등벽 물구나무를 하는 어떤 훈련 효과를 기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자세가 나오도록 등벽 물구나무는 훈련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말했던 뭐 발을 차 올리는 거나 어깨를 회전하면서 들어가는 거나 또 자세를 이렇게 나오도록 해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이 등벽 물구나무가 사실 실질적인 자유 물구나무 형태거든요. 여기서 발만 떼면 자유 물구나무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자유 물구나무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자유 물구나무 설 때 발을 차서 요 방향으로 탁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발을 찰 때도 너무 세게 차면 뒤로 휙 넘어가 버리니까 밸런스를 잡기 위해선 최소한의 어떤 힘으로만 탁, 또 너무 살살 차면은 못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적당한 컨트롤 할 수 있는 힘으로 딱 발을 차 올려야 되고, 예. 뭐 그러한 것들 때문에 자유물구나무와 가까운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를 다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벽물구나무에 대한 어떤 핵심적인 내용들은 대략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좌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기초를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되는 거, 확실하게 해 가셔야 하는 거. 앞 단계에서 확실한 자세를 만들지 못하면 뒤로 갈수록 점점점 난이도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정확한 자세를 유지하기가 더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정확하게 만들지 못하면 더 어려운 상황에서는 더 그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정말 확실하게 만들고 가셔야 되는 게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다음 세 번째 챕터에서는 밸런스 훈련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